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사라진대요. 그러면 인플루엔서들도 사라지는 걸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입니다. 2주일 전쯤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시물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 게시물은 제인 웡이라고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관련 글을 올리는 어플리케이션 리서처의 한 트윗을 보고 떠오른 제 생각을 올린 거였어요. 이 트윗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를 숨기고 게시물을 올리는 본인에게만 보여지는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죠. 현재 이 업데이트는 캐나다를 베이스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수장인 애덤 몰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test wasn't about incentivizing specific behavior, but about creating a less pressurized environment where people feel comfortable expressing themselves.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자기를 표현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좋아요가 사라진다는 이 업데이트 뉴스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인스타그램 인플루엔서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데이트가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인플루엔서들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업데이트가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인플루엔서들, 그리고 인플루엔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인플루엔서. 사실 저는 저 스스로 인플루엔서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참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인터뷰를 보러 다니던 때였어요. 그때 한 회사랑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는 백인 여성분이랑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오피스 구경도 시켜줄 정도로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저를 최대한 어필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as a influencer 라고 제가 인플루엔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분이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쓴 그 인플루엔서이라는 말이 웃기셨대요. 그 단어가 왜 생겼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저 스스로 인플루엔서를 부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브랜드들이 저를 인플루엔서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제가 그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인플루엔서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준은 뭘까? 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 정말 인플루엔서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단지 팔로워가 남보다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스스로 저를 인플루엔서라고 소개하는 게 얼마나 경솔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팔로워 이퀄 인플루엔서 이게 아니거든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고 인플루엔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좋아요를 없애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진짜 인플루엔서를 가려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거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에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가치를 얻어가는가에 더 비중을 맞춰지는 거죠. 그동안 브랜드들은 인게이징이 좋은 인플루엔서들과 일을 하려고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플루엔서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팔로워를 구매하고 좋아요를 구매하면서 인플루엔서 행세를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진짜 인게이징은 팔로워 수도 아니고 좋아요 수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올리는 컨텐츠에 귀를 기울이고 봐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진성 팔로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이 좋아요를 숨기는 업데이트를 한다면 생기게 될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팔로워들과의 소통에 좀 더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스토리를 활용하고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고 DM을 보내고 등등 사람들과 진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의 수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We do hear people worry about how many likes counts they get. 우리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동안의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경쟁이 극도로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자극적인 컨텐츠, 더 선정적인 컨텐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표현이 점점 더 극단적이게 되고 얼마나 위험하고 자극적인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던가 인플루언서들의 선정적인 노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저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저 좋아요 숫자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 좋아요 숫자가 마치 사회적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 아닐까요?
특히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라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불안증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절대 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숫자만 걷어낸다면 우리들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고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말이죠. 사실 소셜미디어 앵자이티는 저 또한 이해는 아닙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인플루엔서들의 인게이지먼트 점수를 매기고 그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좋아요에 목숨 걸게 만들고 좋아요를 구매하고 팔로워를 구매하고 그로 인해 인게이징은 더 줄게 되고 그 악순환을 계속되게 되는 거죠. 저에게 DM을 주시는 분들 중에 30% 이상이 팔로워와 좋아요를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팔로워 구매는 계정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자동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업데이트가 인스타그램 유저 전체에게 적용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에게 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제 채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가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환경을 만들기, 좋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 영상 너무 오랜만에 올렸죠?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